요즘 바비톡, 강남언니, 스레드 같은 커뮤니티나 어플 보면 이런 글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미감 좋은 병원, 미감 좋은 원장님 추천해주세요. 미감 좋은 병원에서 하고 싶어요. 이런 글들인데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미감이 뭘까? 미감이 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사실 굉장히 애매한 단어인데요. 예쁜 걸 잘 보는 건지, 센스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타고난 감각인 건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미감이 뭔지, 그리고 미감 좋은 의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미감을 감각이 좋은 사람, 센스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미감을 감각 이전에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땅콩형 얼굴이 고민이라서 오신 두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분 모두 광대 아래쪽이 좀 꺼져 보이고 신부볼은 도드라져 보이고, 그러면 단순하게 보통 꺼진 부분은 채우고 신부볼은 리프팅을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원래 광대뼈가 발달한 골격 때문에 땅콩형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광대 아래 볼륨이 너무 부족해서 꺼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노화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땅콩형 얼굴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땅콩형처럼 보일 수 있어도 원인은 모두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께 똑같이 광대 아래는 채우고 신부볼은 리프팅 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중에 누군가는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얼굴이 더 커져 보이거나 원래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감이라는 건 예쁜 얼굴을 만드는 감각이라기보다 그 얼굴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읽어내는 그런 분석 능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팔자주름 상담 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웃을 때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골격이나 지방이 많아서 팔자주름이 보이는 케이스가 아니라 근육의 힘이 강해서 잇몸도 약간 조금 더 웃을 때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고, 무표정할 때는 사실 팔자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채우게 되면 오히려 원숭이 형이라고 하죠. 입이 좀 더 튀어나와 보이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살짝만 맞아주면은 근육의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팔자 근육을 당기는 근육이 조금 약해지면서 주름도 약해지고 잇몸도 조금 덜 보이는 자연스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보다는 오히려 보톡스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필러를 안 하시고 보톡스만 하시고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셨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른 사람인데도 왠지 다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물론 메이크업이나 보정의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술할 때 비슷한 디자인을 공장처럼 찍어내듯 시술하는 병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입술 필러를 보면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딱 떠오를 정도로 결과가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결과를 보고 저 병원은 미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술받는 개개인의 얼굴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유행하는 얼굴을 그대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반대로 많은 분들이 미감이 좋다라고 느끼는 시술 결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고난 것 같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뭔가 예뻐졌는데 왜 예뻐졌는지 잘 모르겠다, 원래 저 얼굴이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결과를 보통 시술자들이 미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런 결과는 감각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 받는 분의 얼굴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왜 그런 인상을 주는지 원인을 찾은 뒤에 그 원인에 맞는 시술을 해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얼굴을 분석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얼굴보다 움직이는 얼굴을 함께 보는 거예요. 사람 얼굴은 사진처럼 가만히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웃고 말하고 음식을 씹는 시간에도 근육과 피부는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통해서 무표정한 표정뿐만 아니라 웃을 때는 어떤지 말할 때는 어떤지 함께 봅니다. 그래야 시술을 하고 나서도 표정을 지을 때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꺼진 부분을 모두 없애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주름이 있다고 꺼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채우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채우고 과하게 교정하면 원래 얼굴이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매력과 분위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더 할지보다 지금 얼굴의 장점은 살리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술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장기적인 결과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필러나 리프팅은 시술이 끝나는 순간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안정되고 필러도 자리를 잡고 얼굴도 계속 변해가요. 그래서 당장 시술 직후보다 6개월 뒤, 1년 뒤에도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미감이 좋은 병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병원은 무조건 좋고 이런 병원은 무조건 별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환자 입장이라면 시술 받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후 사진을 통해서 그 원장님의 시술 철학을 보는 겁니다. 전후 사진을 보다 보면 그 원장님이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지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변화를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화려하고 확실한 변화를 추구하시는지, 그 원장님의 시술 방향이 사진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로 작성된 후기나 이벤트 가격만 보고 가시기보다는 실제 전후 사진을 좀 보시고 영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만드는 병원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술 전에 원인부터 설명해 주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팔자 주름이 고민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곧바로 필러 1cc 정도 넣으면 됩니다 라고 하기보단 왜 그렇게 보이는지, 뼈의 구조 때문인지, 지방이 많아서 팔자가 도드라지는 건지, 콜라겐 밀도가 떨어져서 피부 탄력 때문에 팔자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지, 원인을 먼저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에 맞는 시술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술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입니다. 사실 좋은 상담은 이것저것 많이 권하는 상담이 아니라 필요한 시술,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술을 구분해 주는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더하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의사라면 과하게 시술하기보다 얼굴 전체의 균형을 먼저 생각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병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건 유명한 병원인지 보다 내 얼굴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사인지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병원 선택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영의 컬렉션이었습니다.